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중1 때부터 고3 때까지 늘 푸른 수학원 광진 캠퍼스에서 수학과 과학을 수강하였고 이번에 한양대 화학공학과에 합격하게 된 김우진이라고 합니다. 저는 고등학교 과목인 화학원과 화학투를 배우면서 물질의 근본인 원자를 조작하고 반응을 조절하는 화학이란 학문에 대해서 큰 관심과 흥미를 갖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화학 반응을 정교하게 수학적으로 물리적으로 표현하고 설계하는 화학공학과로의 진학을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정시로 쓴 3개의 학교 중에 성균관대학교와 중앙계 총 2개 학교는 이미 합격한 상태였지만 한양대학교는 아직 예비로 합격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아직 합격될지 안 될지 불안한 상태에서 조마조마하고 있던 찰나 결국 가장 원하던 대학교인 한양대에 충하 합격이 되면서 매우 기뻤었습니다. 저는 이번에 정시 전형으로 한양대 화학공학과에 합격을 하게 되었고요. 수능 준비를 하면서 모든 과목을 준비하였었고요. 하지만 2달 전부터는 제가 제일 자신이 없었던 과목인 화학원과 생명원을 중점적으로 공부를 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래도 나머지 과목들도 감을 잃지 않기 위해서 7점 모의고사를 일주일에 한 번씩 푸는 식으로 최대한 그 과목들도 공부를 하였고요. 하지만 나머지 시간에는 화학원과 생명원에 집중적으로 공부를 하였었습니다. 저는 공부를 하면서 수능을 제일 중요시 생각하였습니다. 어차피 수시로 1차 합격을 하더라도 수능 최저 때문에 수능을 잘 보지 못하면 모든 게 소용이 없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에 다른 내신과 학생부도 중요시 생각하였지만 수능을 제일 1순위로 생각하여 공부를 하였습니다. 학생부는 담당하신 선생님들이 마지막에 쓰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선생님들과의 관계를 제일 중요시 생각하였습니다. 수업 중에서도 매일 맨 앞자리에 앉아서 선생님에게 제 얼굴을 기억시킨다든지 아니면 수업이 끝나고도 따로 찾아가서 질문을 드린다는 식으로 선생님과의 관계를 계속해서 쌓아나갔고요. 이렇게 마지막에는 학년 중에서 가장 호기심이 많고 연구자로 적합한 학생이라고 학생부에 기재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정규 부회장을 맡아 많은 학생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고요. 학생부 활동이 생기면 바로 신청을 하는 등 최대한 많은 학생부 활동에 참여하려고 노력하였고 학생부를 풍부하게 만들려 하였습니다. 제가 학생부를 관리할 때 최대한 평범한 활동들로 채우지는 않으려고 노력했습니다. 왜냐하면 평범한 활동들은 면접관님들 눈에 잘 안 띌 것이기에 저는 최대한 저만이 할 수 있는 독보적인 활동으로 채우려 했는데요. 예를 들어 학교 전체를 대상으로 캠페인을 하든가 아니면 저만이 할 수 있는 실험을 한다든가 라는 식으로 활동을 이어나갔고요. 하지만 이러한 활동을 하는데 인터넷에 정보만을 가지고 하기는 어려웠습니다. 그럴 때 도움이 됐던 게 저희 SAC 김영환 선생님께서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김영환 선생님께서 어떻게 실험을 이어나가야 할지 아니면 어떤 정보를 바탕으로 후속 조사는 어떻게 해야 될지라는 정보를 많이 제공해 주시면서 이와 같은 활동들을 조금 더 풍부하고 깊숙하게 이어나갈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세트를 위한 독서 활동을 할 때는 굳이 제 진로에 관련된 책을 읽는다기보다는 그 과목에 관련된 책을 읽으려고 노력하였고요. 하지만 진로나 창제 시간에 관련된 독서 활동에는 제 진로에 관련된 책을 읽고 독서 활동을 많이 하였습니다.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잡지가 있는데요. 저는 고등학교 시절 동안 매달 과학동화라는 잡지를 구독하였습니다. 이 과학동화라는 잡지를 통해서 그 기간 동안 유행하고 있는 과학 연구 사실이라든지 아니면 이슈화되고 있는 과학 뉴스라든지를 좀 더 쉽게 접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런 잡지를 바탕으로 제 학생부 활동을 조금 어떻게 계획할지 어떻게 나아갈지를 정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내신을 준비할 때 수학과 과학과 같은 과목들은 최대한 많은 문제를 풀려고 노력하였고요. 국어나 영어 같은 과목들은 소시 하나 안 틀리고 모든 것을 외우는 것을 중심으로 공부를 했습니다. 모의고사도 내신과 마찬가지로 수학과 과학과 같은 과목들은 최대한 많은 문제를 풀려고 노력하였고요. 하지만 국어 같은 과목은 그 해에 나오는 수능 특강을
먼저 풀고 다 외우는 식으로 공부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문제를 푸는 속도가 좀 빨랐는데 그 푸른 수학원의 방대한 문제를 바탕으로 한문주 선생님께서 저희에게 계속 문제를 제공해 주셨고 다양한 문제를 풀 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시간을 허투루 쓰지 않을 수가 있었고 마지막에는 이런 소중하고 작은 시간들이 모여가지고 이러한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공부를 하면서 힘든 시기가 있었는데 그때마다 선생님들께서 햄버거를 사주신다든지 아니면 차를 사주신다든지 저에게 많은 격려와 응원을 보내주셨고 이런 게 많이 기억에 남습니다. 진로 진학에 대해 고민이 많은 시절에 저는 다른 사람 말에 쉽게 휘둘리고 어디로 가야 될지 갈피를 잘 못 잡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문주 선생님께서 제가 꼭 원하고 좋아하는 것을 해라 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 말이 저에게 많은 큰 힘이 되었던 것 같고 어디로 가야 될지 확실하게 정할 수 있게 도움을 주셨던 것 같습니다. 아마 계속 공부만 했다면 절대 수능까지 못 붙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잠시 10분만이라도 이거 저에게 쉬는 시간을 줬던 것이 제 공부에 대한 큰 원동력이 되었다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 잠시 쉬는 동안에는 수능이 끝나고 다가올 친구들과의 여행이던가 즐거운 대학 생활이라는 것을 상상하는 것이 절대 지금 공부하는 것을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나아가자 라는 다짐을 심어주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 친구들의 고등학교 3학년 시절을 지켜보며 느낀 점은 성공과 실패의 차이는 사소한 공부에 임하는 태도에 결정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가장 안타까운 경우는 이러한 공부와 휴식의 경계가 모호해진 공부 태도를 가지고 있는 친구들이었는데요. 스터디 카페에 간다면은 확실히 공부만 하고 딴짓하지 말며 쉴 때는 쉬고 공부할 때는 공부하는 태도만 유지한다면은 누구든지 자신이 원하고 목표하는 대학교에 진학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후배들아, 내가 늘 풀어놨던 중1도 엊그제 같은데 벌써 난 고등학교 떠나고 대학교 간다. 시간 참 빠르니까 너네도 후회할 짓 절대 하지 말고 공부만 해가지고 원하는 결과 쟁취하자. 파이팅!